조선시대 조세 수치법 볼게요. 배경 지식으로 1결은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수확량 단위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1결의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300두만 생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1결이라는 건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다. 그리고 세금은 1결당 30두를 걷었어요. 1결이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이죠. 거기서 30두를 걷었으니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었다. 그리고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해서 수취했고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 초기에는 수등 이척법을 사용했어요. 수등 이척법은 이척이 다른 자대, 다른 자다. 그래서 길이가 다른 자예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 그러니까 결당 토지 면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비옥한 토지는 어떻게 써요? 300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면적이 작아도 300도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런 잣대를 들이댔고 어떤 비옥하지 않은 땅은 300도를 생산하려면 굉장히 땅 면적이 넓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300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달랐다는 얘기는 다른 자,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잣대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수등 이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답헌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세를 걷기 위해서 손실 기준을 정할 때 직접 답헌함으로써 세를 결정한 게 손실답헌법이에요. 답이 밟을 답, 험이 경험하다 할 때의 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밟고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세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아무래도 잃기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공법 볼게요. 자, 세종은 공법 상정소. 이거는 공법을 상정소가 상세히 정하는 곳 이런 얘기예요. 공법을 상세히 정하는 곳, 이 공법 상정소와 전제 상정소. 전제가 토지 제도란 얘기예요. 전제. 토지 제도를 상세히 정하는 곳, 공법 상정소와 전제 상정소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의 공법은 공정한 수치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은 공정한 수치법을 시행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을 해서 부과를 한 거예요. 세종의 공법을 보면 전분 6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좀 더 세분해서 나눠야겠다. 그래서 땅을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분, 밭전이에요. 토지를 분, 나눴다. 6등급으로 나눴다. 그게 전분 6등법이에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면적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세종 때도 수등 이척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결당 생산량은 똑같으니까 1결당 세금액은 동일한데 단지 1결당 토지 면적은 다르다. 이거는 수등 이척법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종 때 공법에 의해서 손실답헌법 대신 연분 구등법을 실시했습니다. 해마다 연은 해연이잖아요. 해마다 나눴다. 9등급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 중하,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런 식으로 하면 9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년일 때는 20두, 뭐 상중년일 때는 18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서 4두에서 20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인조 때는 영정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원래는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잖아요. 세종 때는. 근데 풍흉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동일한 세율이 1결당 4두예요. 원래 세종 때는 4두에서 20두까지 풍년, 흉년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근데 인조 때는 그냥 풍년이든 흉년이든 최저 세금 4두로 딱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깎아준 거죠. 인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세금 조를 깎아줬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아무래도 양반인 경우가 많았겠죠. 반면에 일반 백성은 소장농인 경우가 많았고 이 소장농들은 아무래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영정법 이게 이제 풍흉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1결당 4두를 이제 세금으로 거둔 거다. 그래서 영정을 영이 길영이에요. 길게 정이 정한다. 길게 정했다. 그러니까 해마다 풍흉에 따라서 이걸 바꾸지 않고 동일세율 1결당 4두로 길게 그냥 딱 픽스시켜 버렸다. 그래서 영정법은 길게 정했다. 길게 픽스시켰다. 뭘로? 최저세율인 4두로 길게 픽스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정법은 인조 때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영정법의 영자리에다 인조를 넣어서 인을 넣어가지고 인정법이다. 세율을 최저 4두로 고정시키는 건 굉장히 인정이 많은 거죠. 인정이 많은 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 영정법은 인정법이다. 인정이 많은 법이다. 최저 세율 4두로 고정시켰으니까. 그래서 영정법은 인정이 많은 인정법이다. 그래서 아, 인조 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요걸 볼게요. 조선시대 양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은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양난을 겪으면. 고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해요. 그 당시까지 공납이 가장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공납을 개혁을 해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난이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인조도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연분구등법을 그냥 영정법으로 바꿔가지고 최저 세율인 4두로 그냥 픽스 고정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전세죠. 땅에 대한 세금. 이 땅에 대한 세금을 개혁한 게 바로 영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양난을 겪고 광해군 때는 대동법을 시행해서 공납을 개혁했고 인조는 영정법을 시행해서 전세제도를 개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원래 수등이척법이었잖아요. 이 수등이척법, 다른 자를 사용하는 수등이척법이 양척동일법으로 바뀐 게 언제냐? 효종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인조 때는 영정법이라고 해서 동일한 세율, 4두라는 최저 세금 4두를 동일 세율을 적용했고 아들 효종 때는 양척동일법을 시행해서 동일한 자를 사용했다. 아버지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고 아들은 동일한 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효종은 차남이었죠. 형이 원래 소현세자였는데 죽으니까 인조의 들을 이어서 차남이었던 효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효종은 차남이라는 이유로 계속 시달렸어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차남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 현종 때 2차례 예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인은 효종은 차남이니까 왕사 동네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은 예를 적용하면 된다. 그랬더니 남이는 아니다. 차남이라도 왕인데 왕사 부동네 왕과 사대부는 다른 예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생겼던 이유가 효종이 차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사회는 장남과 차남 사이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는데 효종은 차남이라는 이유로 엄청 고생했으니까 다른 잣대 아니 장남이나 차남이나 동일한 잣대를 대야지 다른 잣대 대면 되나 이러면서 효종은 동일한 잣대 이 동일한 잣대가 양척 동일법이죠. 두 개의 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효종은 차남이라 하도 고생을 해서 장남이나 차남이나 동일한 잣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효종 때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는 양척 동일법을 시행했지. 이렇게 외우세요.